자, 지금 상황이 서로 같은 구인데 이게 이제 진흙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두 공이 충돌을 해서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S-계에서는 정지해 있어요. 이것을 왼쪽으로 U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S계에서 보면은 이 공은 정지해 있을 거고, 충돌의 결과 이것은 이제 여기서는 정지해 있었는데 S계에서는 오른쪽으로 U의 속력으로 갈 것이고, 자, 이것은 이제 U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2번 공을 이제 이렇게 U의 속력으로 다가가면서 보는 거니까 이제 2U일 텐데, 여기 이제 그게 이제 속도 더하기 법칙을 써보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S가 3번이고 그 S-가 1번, 이 공이 2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번에서 3에서 봤을 때 2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대문자 U라고 그랬을 때 속도 더하기 법칙을 써봅시다. 속도 더하기 법칙을 쓰면은,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죠. 2하고 3하고 양쪽으로, 그리고 1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V2어는 1에서 봤을 때, 여기 1에서 봤을 때 2번의 속력은 오른쪽으로 U다. 그래서 U고. 자, 이거는 뭐냐면은 3에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이 1의 속력이다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S-에서 봤을 때 S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S에서 봤을 때는 S-가 오른쪽으로 갈 거다 해서 이제 그게 U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 주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질량이 속력에 의존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질량 M이 속력 U에 의존. 다음에 이제 이 방향은 반대 방향이어도 속력에만 의존하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 정지해 있을 때는 0이라는 하점자를 붙이고, 자, 이것은 이제 S계에서 대문자 U니까 이게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거는 정지해 있으니까 M0.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U의 속력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고 합시다. 요 밑에 그림에서. 운동량이란 것은 이제 운동량 보존이다. 그것은 이제 어떤 계의 이니셜 운동량의 총합이 파이널 운동량의 총합과 서로 같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벡터인데 직선 운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이제 방향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그랬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충돌 전에 운동량은 이제 M 대문자 U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것이다 하는 거니까 대문자 U, 요거는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량이 0이고, 이게 before고, after는 대문자 M인데 요 U는 생략하고 그냥 쓰면은 U, 이것이
서로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질량 보존이다 하는 그런 관계식을 씁시다. 질량 보존에서는 역시 충돌 전의 질량의 합 더하기 M0가 충돌 후는 이거밖에 없죠. 이것이 서로 같다 하는 것이 이제 이거는 이제 질량 보존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 보존 법칙들을 써서 질량이 속도에 의존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함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이끌어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쓴 거는 속도 더하기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전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M을 요 위에다 대입하고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수식이 쭉 나오지만 그냥 한번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뭐 시험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 학기에 어떤 결과물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성의 법칙이다. 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어떤 그 결과에 이제 이르렀다는 얘기죠. 자, 아까 속도 더하기 법칙에서 이렇게 쓰니까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것이 이제 그 대문자 U에 어떤 함수로 나타내어지겠느냐 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근해 공식을 써서 이제 지금 요것이 그 B의 역할, 그 다음 이것이 이제 C, 그러니까 이제 근해 공식이란 것이 이것이 이제 이랬을 때 썼던 거죠. AX 자승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하는 것의 근해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지금 여기 보면 1이고 B 대신에 이제 이게 B가 되는 거고 C 대신에 이제 C 자승이 들어가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다 넣고 정리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걸 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이제 이 U 소문자 U나 대문자 U가 광속보다 아주 작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이 그림에서 이제 여기 U로 다가오고 이렇게 관찰자가 이렇게 U로 왼쪽으로 가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것의 속력은 2U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갈릴레오적인 그 속도 더하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극한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속도보다 아주 작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고, 즉 이것은 이거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어떤 근사를 하느냐면은 1 플러스 x의 n승은 이제 이게 근사값이다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자, 이제 그래서 이 나머지 항들은 이런 것들에 이제 무한 급수다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은 이제 U가 C에 비해서 아주 작으니까 이런 식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를 택하면은 이것은 이제 이걸 전개해서 괄호 안을 쓰면 이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택한다 하는 거예요. 즉 U가 이렇게 되고 대문자 U에서 이것을 빼주면은 U에서 이걸 빼주면은 이걸 정리하면은 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정지했을 때 질량 m0분의 U의 속력을 가지고 있을 때의 그 질량 m은 이제 이런 관계식인데 그 질량과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이것이 결국 이제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은 요 대괄호 부분이 약분이 되고 U분의 C자승도 약분이 돼서 결국 이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감마 대문자 U다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이제 그 질량이 그러니까 관성 질량이 속력에 의존한다. 방향은 상관없고 그 물체의 관성 질량이란 얘기죠. 물체의 속력에 의존한다 하는 가정을 하고 그 함수 형태가 어떻게 의존하느냐 하고 구체적인 함수 형태를 구했더니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대문자 U 대신에 이제 V를 쓰면은 어떤 질량이 속도에 의존하는데 그것은 제로 나누기 1 마이너스 M0는 정지 질량이고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그런 관계식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쓴 것이 여기에서 구하느라고 이제 속도 더하기 법칙을 쓴 거고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관계식 그 다음에 질량 보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질량 보존은 특히 이제 그 역사가 그 라부아지에에서부터 이제 그 기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식을 여기 대문자 U 대신에 V를 넣은 거예요.
이런 관계식을 얻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학파가 이제 둘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학파는 m제로 정지 질량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팩터를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 결국 이제 나중에 운동량을 쓰면은 운동량에 대한 표현이 이제 P가 질량 곱하기 V다 하는 거니까 질량 이 M 대신에 이걸 써주면은 M제로 여기 루트가 빠졌네. 2분의 1승 1 마이너스 C자승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이제 V다 하는 건데 이제 이 팩터는 이제 그 질량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서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제 어떤 질량이 일정하다 이렇게 또 말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팩터를 이제 결국 그 운동량 보존을 위해서는 이 팩터가 이제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질량에다 갖다 붙일 거냐 아니면 그냥 이 운동량에 갖다 붙일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관성 질량이 이제 이런 식으로 속력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보통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물체의 질량이 그 속력에 의존하는 그 구체적인 함수를 구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까의 이 근사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바이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은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이항 근사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U가 광속도 C에 비해서 아주 작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플러스하고 점점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1 플러스 알파 x 그 이하의 항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플러스 점점점으로 표시가 됐는데, 자, 양변에 이제 C 자승을 곱해주면은 이제 M제로 C 자승이다 이런 항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그 운동 에너지의 표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것이 이제 이 좌변이 어떤 입자의 총 에너지고 이 M제로 C 자승이란 것이 어떤 정지 에너지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 형태로 나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다시 써준 거죠. E는 MC 자승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보일 거는 뭐냐 하면은 자, 좌변이 이 식의 좌변이 이제 에너지고 에너지가 정지 에너지 M제로 C 자승 더하기 이게 이제 어떤 운동 에너지인데
이게 플러스 점점점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사실 엄밀하게 이제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다 하는 거를 이제 보이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근사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운동 에너지의 고전적인 표현이다 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자승. 근데 이제 우리가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다 하는 것을 그 물리학의 법칙 1 에너지 정리에서 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세세한 것까지 이제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지 에너지라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다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러고 이제 에너지 E가 그 질량 곱하기 G 자승이다. 여기서 MC 자승에서 M은 이제 막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지 질량이라기보다. 자, 이 책은 이제 현대물리학 책인데 아카이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 운동에너지 정리. 그게 뭐냐면은 Wnet가 델타 KE다. KE는 운동에너지예요. 카이네틱 에너지. 자, 조금만 더 살펴보고 카이네틱 에너지.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어떤 순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 델타라는 것은 변화를 뜻해요. 변화와 같다 하는 어떤 또 이제 물리학 법칙, 이것도 일종의 보존 법칙에서 유도할 수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여기에 이거 플러스 이런 점점점, 아까 그걸로 보자면은 요게 이제 점점점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새로운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다 하는 것을 이끌어내어 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운동 에너지를 T라고 그랬는데 그 에너지라는 것은 하여튼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시판이 다 됐군. 자, 어떤 직선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어떤 물체를 그 네트 힘이 이제 이 물체에 네트 힘이 작용해서 네트 힘이란 건 물체에 여러 개 힘이 작용하는데 그걸 이제 다 합해서 하나의 힘으로 나타낸 것이 네트 힘이다는 거예요. 자, 이러해서 0에서부터 S까지 끌고 나간다. 네트 힘이 위치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잘게 나누어서 어떤 특정 구간에서의 미소일을 구하고, 미소일이란 건 작다는 뜻이에요. dW를 구하고 이것들을 각 구간에서 합한다. 근데 그 합하는 방법이 정적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뉴턴이 1665년경에 미적분을 이제 그 발견할 당시에, 그러니까 그 시대도 역시 이제 패스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뉴턴 시대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온라인 수업이다 그런 건 없고
이제 자기 고향집에 가서 집중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도 또 어디선가 과학적 발견이 나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그런 생각한 그런 시간이 이제 그 생각한 기회를 갖는 사람도 있었다는 건데 뭐 하여튼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보자면은 우리가 전번에 이제 경신 대기근이다 하는 것도 있었죠. 경신 대기근이다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뭐 1600 이 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럽이나 그 동북아의 뭐 그런 조선이나 어떤 그런 전 세계적인 어떤 그 환란의 시대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1670년이었던가요? 70년, 71년, 2년의 어떤 그런 그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코로나를 참고 기다리면은 결국은 또 지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너무 우리의 그 온라인 교육에 너무 불만을 가질 거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에도 이제 this shall pass away를 붙이기도 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는 생각으로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